내부 고발자로 인해 청와대 정보가 팔린 TJ그룹. 네, 팀장님. 네, 사무실입니다. 말씀하세요. 빨리 내 방으로 가. 빨리. 그리하여 TJ그룹 법무팀장 우태호의 방 안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잠시만요. 우태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직원 정희주가 나섭니다. 노트북은 무조건 폐기해.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 완전히 소각해. 하지만 곧바로 들이닥친 검찰청 직원들. 잠시만요. 뭡니까? 밀고 들어가. 아니, 무사히 탈출하나 싶었지만 이 모습을 법무팀 과장 최용근이 발견하게 되고 네 이사님. 이 일로 인해 정희주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한편 모범 형사들은 여기가 그나마 인삼밭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데 뭐가 보여야 잡지? 보이는데요? 요요히 인삼절도범을 추적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이 팀. 그게 망원경으로 본다고 보이냐? 저기선 망원경이에요. 보여요? 밤에도. 그렇게 절도범이 눈앞에 나타나고 범죄 행위 포착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려왔어요. 저기. 돌무더. 그리고 평화롭게 똥탐을 즐기고 있는 한 형사. 아, 참 진짜 씨. 하지만 그의 응가를 끄는 것은 초거대 멧돼지. 하지만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범인을 놓치지 않는 오지혁 형사. 하지만 몸싸움을 벌이다 단추 하나가 뜯기는데 이것이 후에 큰 화근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상치도 못하게 거대 기업이 얽힌 한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내가 저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그런 놈이 도망을 왜 가? 이씨. 몇 번을 말합니까? 멧돼지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전과도 없고 범행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에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 지난주 해봤어? 예, 전과 없어요.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뭐 인삼 나온 거 없고? 예, 없습니다. 네가 훔친 그 인삼밭 우리 삼촌이 하는 거야. 3일 줄게. 그 안에 네가 훔친 인삼 도로 밭에 갖다 놔. 팔아먹었으면 다시 사서 갖다 놔. 응? 3일 줄게. 가. 하는 수 없이 경고를 하며 용의자를 돌려보냈는데, 사실 강도창은 시즌1의 이대철 사건 이후로 범인을 잡은 자신에게 회의감을 느낍니다. 시즌1의 이대철 사건이 궁금하시면 제 영상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세요. 넌 범인 잡는 게 재밌냐? 왜요? 형님은 범인 잡는 게 재미없어졌어요? 내가 만약 범인이 아닌데 누군가 내 손에 수갑을 채웠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 자신이 범인인 줄 알고 잡았던 무고한 사람. 그 이대철 사건이 트라우마를 일으키며 매일 밤 도창을 괴롭혔죠. 그리고 다음날 산속을 걷던 한 남자가 싸늘한 모습의 정희주를 발견하고, 흰 가운 연쇄살인마를 쫓고 있는 서울 광수대는 속수무책으로 범인을 놓치는 중이었죠. 아, 그동안 대체 뭐들 한 거야? 니들이 알아는 게 뭐야 도대체? 아, 범인 치밀하고 똑똑하다 뭐 그밖에 더 있어? 범행 동기가 없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고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각 관할청에 그 전담 수사반 따로 두고 공조해서 수사 진행해. 진행시켜. 그렇게 이번 건을 공개하게 될 팀이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이 팀. 저는 인천 서부서 강력이 팀 장우봉식입니다. 그러세요. 여기 저희 관할이고 신고 접수도 저희 쪽에 먼저 들어온 거라. 저희 쪽 협조 요청이 있을 때까지 수사가 대기하세요. 괜히 수사에 혼선만 생깁니다. 야, 너야! 3개월 동안 이번 범인만 쫓던 광수대는 절대로 공조를 하지 않으려 했죠. 살해당한 지 2, 3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절도범 잡았을 때가 언제지? 3일 전? 뭐야 그러면 김영복이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거네. 자신들이 풀어줬던 인삼 절도범이 한순간에 연쇄살인마로 찍혀버리고 모든 잘못을 강력이 팀이 뒤집어쓸 수 있기에 곧바로 인삼 절도범 용의자 김영복 찾기에 나서는데, 이거 잘못하면 몸빵 뒤집어 쓰게 생겼네. 그리고 하필 오지혁과 김영복의 몸싸움으로 뜯긴 단추를 광수대가 발견합니다. 뭐 좀 나왔나? 여기서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 밑으로 굴러떨어진 흔적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게 있었습니다. 최소 징계급 위기로 인해 팀은 김영복에 대한 증거들을 아득바득 찾아보는데, 아이고, 대체 우리 형복이가 뭔 죄를 져서 일하는겨?
그게 아니요. 우리 형복이 그런 놈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져가죠. 컴퓨터 샅샅이 증거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뽑아보고. 네. 그나마 의심되는 범행 동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예. 저희 가게에서 행복이가 그거 얼마 전에 사간 건데. 아 그래요. 오토바이는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는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들이받고 돈 뜯어내려고 중고로 사는 놈들이 있기는 한데. 보험 사기. 근데 뭐 아직 사고 나서 수리를 맡긴 적은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래, 수고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광수대와 인천 서부서 강력이 팀. CCTV는 서울 광수대 쪽에 싹 쓸어갔대요. 아니 관할 형사 현장도 못 들어가게 관할 지역 CCTV 못 보게. 걔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내가 광수대야? 너 언제 전에 야! 현장은 저 방범용 CCTV에 찍힌 겁니다. 방향이 현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편 CCTV 기록을 갖고 있는 광수대는 김영복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점 용의자의 폭을 좁혀나가고 네 있었습니다. 눈깔로 찾기 힘들다고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 일마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셔츠 싸그리 다 구해. 구해가 셔츠 단추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단추하고 비교해. 같은 걸로 확인되면 일마 범인이. 한편 광수대가 없는 틈에 현장 조사를 하는 두 사람. 저 진짜 개박살납니다. 그런데 몸싸움 위치와 범행 장소 위치가 가까운 것이 의심스러운 오지혁. 만약 김영복이 바로 저기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저한테 쫓겨서 이쪽으로 도망왔을까요? 될 수 있으면 살인 현장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진 않았을까요? 범인은 그 전 사건까지 단서 하나 안 남기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분명히 살해 전에 현장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해놨을 거예요. 절대 그런 실수를 할 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아. 형님, 서울 광수대에서 김영복이 쫓고 있답니다. 오토바이 번호 확인됐나? 예, 소유자는 김영복으로 나왔습니다. 글마 10은 주소 확인됐을 거 아이가? 가봤는데 이미 싹 쓸어갔더라고요. 누가? 인천 서부서 강력 2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영복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협조 요청을 보낸 광수대. 그때 광수대 팀장 장기진에게 연락이 오고 니들이 벌린 일이니까 니들이 책임져야지. 서장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 강력이 팀과 선을 그어버리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니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고. 서장의 모습에 깊은 빡침이 올라온 강도창은 드디어 풀악셀을 밟아버립니다. 어떻게든 강력 이 팀만 똥바가지 쓰는 걸로 매듭 짓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서장님. 아니 나 저걸 진짜 저희 선에서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걸로 마무리 지어. 너까지 남에기냐? 아니면 제가 어떻게 감히? 하지만 서장에 대한 조롱은 강도창의 미끼였고 서장님. 일단 기다리래. 머리 좀 굴려보겠대. 그럼 다시 서장 수사과장한테 별명이 뭔지 알아? 피랬지. 절대 벼락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 벼락이 피가 아니지. 예, 저희가 여기 온 것은 뭐 대충 보고 받으셨겠지만. 야 막내 뭐하냐? 대접을 해야지 마. 알겠습니다. 귀한 손님에 걸맞는 막내의 조롱 펀치. 뭐 드시겠어요? 마음 끼나? 아무 끼나는 예,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둘 다 커피 주이소. 야, 너 출세하려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아냐? 서울 광수대로 뽑혀갈지. 뭐 서울 광수대 간다고 출세하는 건가요? 다 같은 짭새죠 뭐. 그죠? 자부심이 높은 광수대에게 조롱잔치를 준비한 강력이 팀. 아 생각난다 CCTV. 야 변지웅. 예. 너 구청에다 CCTV 협조 요청 했어 안 했어? 아니 그게 어떤 아니 그 어떤 반려견 같은 분들이 절대로 우리한테 내주지 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당신도 와 김원복 줬노? 어? 뭐 알고 주는 게 뭐야?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위아래는 좀 살피자. 어? 걔도 남의 집 마당에서는 함부로 안 지죠. 내 군말 안 할게요. 김영복이 자료 우리한테 넘기소. 길동 주목! 그리고 피레침 서장 문상범의 라스트 끝내기 펀치.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전화 왔잖아 삼촌한테. 예? 인삼절도범 임마. 예. 그게 그 김용복인가 뭔가가 유력하다며. 흰가운 사건이 아닌 인삼절도범 김영복 사건으로 바꿔버리고 뜻이 샅샅이 지었는데 그 인삼커녕 도라지 하나 없더라고. 뭐야? 그럼 헛다리 짚었단 얘기야? 김영복 말고 용의자 몇 놈 더 있으니까 데려다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광수대에서 강력이 팀을 건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문상범. 누구냐 이분들은? 김영복이를 찾으신답니다. 아니 왜?
서울 광수대에서도 우리 삼촌 인삼밭 절도범 찾으시나? 역시나 그 서장의 그 강력팀이었군요. 다음날 강수대는 김영복이 입은 옷을 발견하고 단추까지 매칭해 범인이라 확정짓습니다. 김영복이 전국 수백 대리라. 수배자가 되는 순간 오지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저 서울서 오지혁입니다. 예. 아 그래요? 사고 난 사람 이름이 확실히 김형복 맞죠? 그럼 김형복 씨가 입원한 병원 좀 알 수 있을까요? 작은 단서로 오지는 경찰의 감을 이용해 미리 손을 써던 오지혁. 어디서 연락 온 거냐? 보험회사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오토바이 번호를 알려줬죠. 사고 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라고. 넌 그 오토바이가 사고 날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냐? 형님도 같이 들었잖아요. 무조건 들이받고 돈 뜯어내려고 중고로 사는 놈들이 있기는 한데 딴 데서 핸드폰 받고 있지 않았냐? 귀는 두 개잖아요. 하다 이제 신체 부위로 잘난 척을 하네. 그렇게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수작 부리고 있는 김영복을 발견합니다. 형복아 잠깐만. 김영복을 전국에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깁스한 다리로 무호흡질주를 해버리는 김영복. 운 좋게 스쿠터를 GTA 해버리지만 하지만 그는 설득이 되지 않는 상태. 형복아, 너 보험 사기 때문에 쫓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보험 사기 때문에 쫓는 거 아니야, 임마! 개소리하지 마, 이 짬새들아! 그때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급하게 도망치려다 트럭에 치인 김영복. 또다시 강도창의 눈앞에서 누군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늘 것 같은데요. 김영복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훔친 놈이 도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강도창의 경고에 따라 인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김영복. 김영복은 단순한 절도범이었습니다. 김영복 그놈이 갖다 놓은 거야. 그놈은 그냥 단순 절도범이야. 그런데 그날의 비극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쪽에 다시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사망했답니다. 하지만 김영복의 죽음이 특정 인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니들이 김영복이 잡았다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서울 광수대가 석 달을 뺑이 쳐서 못 잡은 놈을 우리가 잡은 거야. 잘했어. 간만에 강력이 팀 이름값 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없었죠. 강도창. 사람이 죽었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 예의는 지키고 삽시다. 역시 강도창. 매력장이야. 야,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지 않냐? 그리고 이대철 사건의 트라우마가 다시 그를 옥죄어오는데 내가 너무 서둘렀어.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주로 차단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내 실수야. 우리가 쫓지 말고 광수대 맡겼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먼저 잡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리고 홀로 남은 김영복의 어머니. 나가요, 나가. 우리 아들 살인범으로 잡았으면 됐잖요. 이제 못난 애미 만나서 고생 많았다. 다시 태어나면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 이번에도 강도창은 자기 탓을 하며 체념을 하지만 오지혁은 반발하며 그의 정신을 잡아주죠. 형님 스스로 그런 감정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김용복은 절도범일 뿐이야. 살인범이 아니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놈이 아니라고. 형님이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자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여요? 왜? 없는 죄 만들어서
자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형사가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모르는 김영복의 어머니에게 강도창은 말합니다. 형복이는 살인범이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제가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려고 무엇이 달라지는데요? 한편 광수대를 짓밟고 인천 서부서를 높게 띄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서장. 저희 인천 서부서 관할병원에서 최근 일어난 4건의 흰가운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김형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 김형복은 저희 강력팀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도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대철의 딸 이은혜를 돌봐주고 있는 강도창. 공부하니? 네. 그러고 보니 그 검정고시가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너무 밤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도창은 은혜에겐 항상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저 아저씨 왜 뭐? 강력팀 관두시고 다른 데로 옮기신다면서요. 강도창은 범인을 잡는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내근직을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아빠 때문에 힘드셔서 그러신 거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저씨가 강력팀 형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제일 신나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일어난 사건이 문득 이대철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에 빠진 도창은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네가 무슨 잘못을 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아. 넌 아무 죄 없어. 그러려고 무엇이 달라지는데요? 다음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인천 서부경찰서 경찰서장 문상범. 김영복을 잡았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는 강도창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한 어르신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저 강력이 2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억울하게 죽은 정희주 할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손녀애가 조금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강력이 팀에게 몰려오는 죄스러움. 아니 왜 그러냐? 어? 다들 잘 됐잖아. 얼굴 좀 펴라 제발. 난 이게 얼굴 편 거야. 왜? 다름이 갔다가 얼굴 더 쭉쭉 펴줄까? 나중에라도 김영복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다. 야, 우리가 뭐 일부러 걔 범인 만들려고 했냐? 그 뭐 사고 당한 게 우리 탓이야? 아니 표창 받았으면 그 포상휴가 같은 거. 하지만 진정한 모범 경찰 킹지혁이 나섭니다. 다들 휴가는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김형복은 절도범이지 연쇄살인범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연쇄살인범 잡아야죠. 게다가 우리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누구도 꺼내지 못한 이 한마디. 야 오지혁, 너 진짜 왜 그러니?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애들이 벌써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 우리가 누구야? 인천 서부서 강력 2팀이야. 뻘이 잘못된 거 아는 넘어가면 강력 2팀이 아니지.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뻔잘 보여주자고. 아니! 그렇게 다짐에 치열스란 모범 형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회해보는 오지혁. 그리고 이때 과거에 연이 있었던 TJ그룹이 눈에 밟혀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여기가 정희주 씨 자리예요. 여기 있던 것들은 다 치운 건가요? 아, 네. 정희주 씨 집으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지혁과 불쾌한 안면이 있는 듯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오랜만이다 오지혁. 안녕하세요. 복귀했다는 얘기 들었어. 저 팀장님이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희주 씨 사건은 서울 광수대에서 종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 일로? 제가 다른 별개의 사건을 쫓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온 겁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었던 최영군뿐만 아니라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모여 있었네요. 오지혁이 강도창을 만나기 2년 전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어느 호텔에서 벌어졌죠. 바로 TJ그룹 부회장 천상화, 법무팀장 우태호가 엮인 사건이었습니다. 우태호, 나 좀 살려주라. 그리고 이 사건을 모두가 건드리지 않을 때 오지혁 홀로 진입해보지만 모든 증거인멸이 끝마쳐진 호텔. 너무도 구린 냄새가 솔솔 났지만 너무도 쉽지 않은 조사였죠. 물론 오지혁은 사건의 수상함을 제대로 느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신음소리 들었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문을 열고 확인했는데 변기 옆에 여자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 나가 있어. 나머지 지는 내가 받을게. 그때 이 사건을 넘겨받으려는 나가 얼른. 직속상관인 최용근. TJ그룹에 들어가기 전 최용근은 광수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팀장님. 예. 저 형사분 관리 안 된 새끼죠. 괜찮으세요? 한편 피해자를 찾아가 보지만 TJ그룹에서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죠. 서울 광수대 오지혁 형사입니다. 혹시 범인 얼굴은 보셨습니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TJ그룹의 거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던 오지혁을 멈추기 위해 그의 정보원을 허위로 잡아들이고 네, 다 자백했습니다. 넘겨 그럼. 제 정보원입니다. 그러니까 너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다. 최용근은 오지혁에게 가짜 증거를 들이밀고 이해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키가 너한테 줬다고 자백을 해버렸거든. 시간 낭비 마시고 다음 카드 보여주시죠. 카드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혁은 1년 휴직을 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제 정보원도 풀어주시죠. 풀어줘야지 뭐. 그 시키가 너한테 줬다는 증거가 없는데. 특수폭행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휴직이 끝나고 한판 붙겠다는 경고를 하는 오지혁. 자, 선물. 이에 맞춰 피해자 김민지도 미국으로 보낸 TJ그룹. 김민지 환자는요? 1시간 전쯤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혹시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내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병원이에요. 이렇게 TJ그룹과의 깊은 악연이 있는 오지혁. 그 후 최용근은 광수대 팀장에게 오지혁이 아직 그 사건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자네 혹시 오지혁이라고 아나? 예, 뭐 이번 사건 때문에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회사에 찾아왔어요. 왜 그 친구가 정희주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왔을까? 뭔가를 물은 거야, 그놈. 한편 언론에서는 김영복이 간호사를 스토킹했고 그로 인해 흰 가운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김영복의 전 여친의 말을 들어보며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나눠낸 오지혁과 강도창. 간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간호조무사 준비 중이었거든요. 몇 개월 안 만나고 헤어져서 오빠는 제가 간호사복 입은 거 본 적도 없어요. 만에 하나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면 진범 입장에선 이건 완전 범죄지. 다시 범행을 일으킬 확률 없어요. 덮어 깨끗하게. 어떤 미친놈이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내겠어요? 오지혁 그리고 그놈 파트너 강도창 이대철 사건을 뒤집은 미친놈들이다. 만약 오지혁이 사건의 진범을 찾는다면 사건을 종결시킨 광수대는 폭망 예정이기 때문에 최용근의 충고대로 그들이 재수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모두 없애낸 광수대. 검찰 쪽에 보낸 거 빼고는 저희가 본 사건 자료 이게 다입니다. 기초 자료도 하나 없이 딸랑 이거 하나 가지고 뭔 수사를 해요? 우리 강력이 팀 주특기가 뭐냐? 맨 땅에 헤딩. 하지만 강력이 팀의 재수사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광수애들이 못 잡은 거 우리가 한번 잡아내보자. 어? 내가 중앙경찰학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냐?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거 보고 가슴 찡하지 않는 놈, 그러면 진짜 경찰이 아니야. 조국이 우리를 믿는다. 난 너희들을 믿고 가자. 젊은 경찰관이요. 카리스마 있어. 네가 젊은 경찰이냐? 중년 경찰이지. 나 좀 멋있지 않았냐?
애들 완전 뻑같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창에게 한 전화가 옵니다. 썼겠냐?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희주 죽은 장소를 좀 찾아가 볼까 하는데 혹시 그 장소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딸을 보내주기 위해 간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장소엔 또 다른 여성이. 그 소리. 잠깐만 계세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주변에 범인이 있을까 서둘러 달려가 보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죠. 진범이 잡힌 것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된 강력이 팀과 광수대. 솔직히 얘기해. 당신들 이번 사건 저지른 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알고 있으면 얘기했지. 같은 경찰인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범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범은 김영복이 아니라 김영복이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넘겼으면은 가는 안 죽었어. 뭐 당신 쪽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 현장은 우리가 만든다. 뭐, 야, 그건 뭐 말 같잖아 소리야.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사건이래잖아요. 그 얘긴 이 사건을 연쇄살인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인정했으니까 넘겨야죠. 가요. 그때 이게 왜 네 사건이야? 다음 피해자 사건이고 피해자 가족 사건이지. 생각 자체가 썩은 문드러진 야, 형님. 광수대가 현장에 집착하는 사이 이들은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우리가 무조건 먼저 잡는다. 현장은 저쪽에서 잡고 있어요. 시작부터가 늦어요. 우리.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발로 먼저 뛰는 놈이 앞서는 거야. 한편 예상 범행 시간대에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강력이 팀. 방금 실종 신고 들어왔대요. 그 20대 여대생이고 학교에서 모임 끝나고 집으로 출발했다는 게 마지막 통화였답니다. 온 동네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찾아냈고 근처 CCTV까지 확보에 성공합니다. 아직 귀가 안 했고요. 핸드폰 역시 꺼져 있어요. 그리고 사진 확인해봤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본 그 피해자 얼굴하고 거의 일치해요. 저녁 8시경에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하차하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연쇄살인의 피해자 납치 추정 장소에는 전부 CCTV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건가?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 그때 택배 물품을 보고 뭔가를 떠올린 오지혁.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보죠. 그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택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왔지만 큰 수확을 얻진 못합니다. 이게 8시 10분 거지. 예.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게 8시 5분이니까 잡혔으면 여기 잡혔어야 되는데 19시 20분 것도 확인해보죠. 그 시간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확인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더 늦은 시간대의 영상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잡힌 게 아무도 없잖아. 뭐야? 가방이에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과연 죽은 김영복의 누명을 벗기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이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때요? 범인 냄새가 좀 나요? 내 손으로 그놈 잡아야 돼. 범인 못 잡으면 형사로서 평생 쪽팔릴 거야. 당신들 그날 사건 현장에서 뭔가 알아낸 거죠? 하루 종일 버스 CCTV에 찍혀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 버스 운행했던 기사님이 누굽니까? 바뀔 때가 됐어요. CJ의 경영진 교체. 우리 내부에 똑같은 생각을 한 놈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본지.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괜히 엉뚱한 사람 범인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